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드디어 위정편 첫 번째 문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드디어 위정편 제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활, 위정이덕, 비여, 북진, 거기서 이중성 공지라. 글자 그대로 해석해 드린다면, 위정, 정치를 한다. 이덕,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 해라. 그럼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면 비역한데 비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북진, 북쪽에 있는 진, 별진자잖아요. 그냥 북쪽에 있는 별이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뭐죠? 북극성이죠, 그렇죠? 북극성이 거기서 그 장소에서 머무르는데, 그 장소에서 항상 머무르는데 중성, 물이 중요하잖아요. 묻별들이 지, 이 주자는 인칭대명사로서 지시대명사, 이 북극성을 뜻하겠죠, 그렇죠? 북극성을 향하고 있다. 이때 공자는 이바지 공자인데 향할 향자도 있습니다. 그래, 향한다. 그쪽으로 향한다.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있는 모양. 다시 해석해 드린다면, 정치를 덕으로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북극성처럼, 북극성이 지는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별들이 거기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해가 있고 지구가 있다면, 지구가 이렇게 해를 중심으로 돌지만 기울기는 약간 지구가 기울어 있잖아요. 기울어 있는 이 북극성 끝자리 가면, 여기 이제 지구의 끝자리 가면 여기 북극이 있잖아요, 그렇죠? 북극성. 이제 북두칠성의 끝자리 요게 마지막 별인데,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별들도 다 이 북극성 중심으로 돈다. 이제 하기편을 끝나고 이제 위정편을 하는데, 위정편을 말이 요 글자를 갖고 위정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가 총 20편인데 하기편은 16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위정편은 2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짧게, 좀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장은 하루에 한 번 영상에 2개 문장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정편은 이제 오늘 첫 번째 문장이니까 좀 자세히 살펴봐 드린다면, 공자께서는 어록을 정치에 관계된 고석에 딱 모아놓은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공자께서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그대로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모아놔다 보니까 중간중간 자른 것 같아요. 자르다 보니까 어떤 과표만 자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문장을 시작할 때는 요 글자 보고 위정편 하는데, 그래서 위정편은 그런 의미고, 위정, 덕으로 한다면 덕장을 가만보면 과연 그럼 이 덕을 과연 먼저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북극성이 정치를 한다고 덕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북극성 중심으로 별들이 지가 돌아라 안 그래도 다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도 만약에 요 정치를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발을정자에 칠북자이다 보니까 뭔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 국민들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스린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뭔가 모르게 고쳐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현대에 따지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보면
교통법규로 있나요? 가속하지 말라고 하는 거. 가속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속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정을 하는 데서 덕으로 해라. 그럼 덕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우리나라 국어사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보원이란 말이에요. 보원. 뭐 부모님 덕에 뭐 물질적이든 뭐 어떤 말씀이든 그 상대방의 어떤 베푼 거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복을 입은 거죠. 뭐 어떤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런 걸 의미로 덕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요거는 두인변이잖아요. 두인변은 다른 말로 하면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길. 요거는 고들직자 의미거든요. 요거는 마음 심자니까 뭔가 길을 갈 때 마음을 중심을 세워서 꼭 똑바로 가야 되죠. 바르게 가야 길을 뭐 힘들지 않냐고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그러면 그런 의미라면 바르게 모든 것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을 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치할 때는 요 덕은 보온이라는 의미보다 요 바르게 정치를 한다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정치를 보면 한문을 보면 다스린다면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삼수변에 이런 태자음인데, 결국 치는 뭐 이 정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본다면 다스린다면, 요 형상을 보면 이제 농부가 자기 논에 물드는 형상을 뜻하잖아요. 요 삼수변이 있으니까. 그러면 농부가 물을 댈 때 공평하게 잘 논에 물 다 대야 곡식자리 어떤 곳에는 물 대고 물 안 대면 곡식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치한다는 것은 공평무사하게 잘 해라. 그렇죠? 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도 잘 따라오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통령,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들이나 정치인들이 쉽게 말해서 좀 욕 좀 섞이면 지놈들이 잘 못하니까 국민들이 답답하고, 또 민주사회에서는 자기 선거에 투표로서 응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정치가들이 잘하면 국민들이 잘 잘 따라오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정치를 할 경우에는 다시는 덕으로서 해라. 자, 올바르게 잘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제 북극성 거기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들이 무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요 북진 거기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 풀이라면 무위라는 의미 있잖아요. 무위. 그러니까 우리 노자의 사상이 나오는 무위, 유교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극기복렬은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노자의 기본 사상 무위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연을 보면 무위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그런 것을 의미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보면 어떤 것도 터치 안 해도 알아서 잘 굴러간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을철인데 그 무더운 여름도 가을이 오니까 그 무거운 여름의 날씨 계절도 가을을 위해서 물러주잖아요. 그렇죠? 또 봄 되면 또 뭐 새로운 새싹이 돋고, 여름 되면 꽃이 피고, 가을에는 또 열매를 맺듯이 자연의 질서는 가만히 내버려 둬도 지가 알아서 잘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이거든요. 뭐 전체가 대우주라면 사람의 몸은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306개의 근력이 있다. 지금에서 뭐랄까요, 침을 놓는 그런 자리, 혈자리가 있다는 306개의 혈자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 몸은 소우주가 때문에 우리 몸도 아프면
뭐 음식 잘 먹고 잘 쉬고 그러면 자연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대자연의 질서는 인간이 관여를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잘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북극성도 지가 거기에 가만히 있는데도 별들이, 그러니까 북극성이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북극성이 자꾸 움직여버리면 별들이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극성이 거기에 가만히 위치에 딱 잡아가지고 다 있으니까 별들은 다 거기 보고 다 따로 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나침반이 없었을 때는 어부들이 북극성 보고 방향을 보고 찾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질서 정렬하게 다 가만히 있으니까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따라 돌듯이 또 어부들이 그 북극성 보고 길을 찾아가듯이 정치도 이와 같이 지가 덕으로 잘 행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덕으로 잘 하면 어떻게 돼? 백성들은 이 자연의 질서처럼 무의처럼 알아서 잘 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따졌을 때 과연 벌금만 매긴다 해서 과연 이 교통법규를 계속 잘 지킬까요? 또 다른 어떤 국민들한테 교통법규를 지킬 필요성이 있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위대하다는 그런 인성교육 등등 한다 그러면 알아서 잘 고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공자께서는 정치를 자연의 질서처럼 지가 알아서 덕으로서 올바르게 잘 하면 국민들은 스스로 잘 따라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왕도 정치, 덕행 정치, 덕으로서 정치하라. 정치가는 그걸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또 서양의 어떤 학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네요. 이는 비어 북진 거기서 이중성 공지를 이는 문구를 갖고 완전히 이거는 도교 사상이잖아요. 그죠? 노자의 사상이니까 왜 노자 사상이 유교에 끄집어 들어왔느냐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이 말은 진정한 그 공자의 말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또 비판하는 학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문장을 보면 위정이득이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 보면 이 공자 하신 말인 것 같아요. 어느 것들이 진짜 공자께서 무의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하나의 예시를 그렇게 들은 거죠. 예시. 이를처럼 정치를 할 때 덕으로서 정치. 덕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올바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길을 갈 때 이게 똑바르면 사람이 똑바로 가면 힘들지 않지만 이렇게 삐뚤삐뚤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정치를 하는데 아까 말한 이 밭에도 물도 공평하게 물을 대야지 여기만 만약 물을 댄다면 나머지 국색은 못 자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정치를 공평무사하게 올바르게 잘 똑바르게 해라. 그러면 중생들이 알아서 잘 할 거고 별로 그 다스릴 항목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위정편 이런 문구들 때문에 유교가 어쩌면 정치의 기본 과목으로서 채택돼서 우리 고려시대 후반 이후 조선시대까지 이걸 강조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현대에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요즘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정부 권력이라는 것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물러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지거든요. 과거의 작년에 우리 부동산 정책들 보면 국가가 개입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민간 질서에서는 알아두면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스템만 관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개인들이 이래 관여하면 그러면 뭐 우리 국민들이 그 인격 본성이라는 것을 다 침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헌법에도 국가가 어떻게 다스리는 데 입장에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본성 자체는 침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다. 그런 문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었을 때 공자가 하신 말씀처럼 이 북극성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듯 그렇게 하려면 현재 시스템들도 국가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에 머물러야 된다. 너무나 국가 권력이 비대하면 옛날에 전체주의 시대처럼 자꾸 국민들이 살면 더더욱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부도 강력한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에서 국민들이 알아서 세금을 지금의 자진도 납부할 수 있도록 뭐 해야지 시시콜콜 이렇게 다 관여한다 그러면 참 삶이 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에 뭐 하는 분들은 이러한 사상을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덕으로서 정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무일해서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상은 가정이나 또 사회 조직이나 또 기업 조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일이 다 자식들이나 직원들한테 뭐 하라고 컨트롤하는 것보다 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춰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안 하더라도 너희들이 성과를 좋으면 다음에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다 열심히 하지 않겠냐. 근데 뭐 예를 들어 인사 조직도 그런 것 같아요. 공기업 같은 거 보면 인사 이종 발표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이 단계를 거치는데 저도 뭐 그 단계 봤지만 이게 당신이 어떻게 일하면 다음 조직은 어디로 간다, 다음 조직은 어떻게 간다 이렇게 다 순서대로 다 명확하게 공평무사하게 다 해놓으면 직원들은 알아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의 질서도 그렇잖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봄이 오면 겨울이라는 자리는 항상 봄을 위해서 물러주고 또 여름이 오면 봄의 자리도 여름을 위해서 항상 비워지듯이 자연의 질서는 인간이 개입, 관여를 안 해도 좀 무의해도 알아서 잘 자연은 스스로 잘 불러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유교보다는 어쩌면 도교의 노자의 사상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 시대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것인지, 가정을 이끌 것인지, 국가를 이끌 것인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해운의 노노 현대적 응용하기 제2편 위정편 첫 번째 문장 오늘 갖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